네, 이번 주 미국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죠. 조금 전엔 주요 7종목 M7 중에 애플과 메타, 아마존이 추가로 성적표를 내놨는데요. 앞으로 뉴욕 증시 추가 상승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입니다. 실적 분석해보고 M7 전체 실적까지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김대우 경제학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간밤에 새 회사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보면 주가 희비가 좀 갈리고 있어요. 애플은 떨어지고 메타랑 아마존은 오르고 있는데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흔히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는 종목 M7이라고 표현하죠. 지금 뉴욕 증시의 주도주입니다. 뉴욕 증시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그야말로 뜨는 주식들이죠. 이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7개 회사 모두 다 나왔거든요. 근데 우선 밤사이에 나온 회사 3개, 메타, 아마존, 애플이 있는데 메타와 아마존은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애플은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 주가 흐름 그대로 애플과 아마존은 상당히 아마존과 메타는 상당히 선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애플은 시장의 예상보다는 잘했고 또 애플도 계속 매출이 줄어들다가 지금 상승세로 섰다. 그런 면에서 좋게 평가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상승 폭이 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래서 좀 아쉽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 같은 거 보면요. 컨센서스는 1,117억 달러였는데 발표치는 1,195억 달러였고 발표치가 조금 높았습니다. 특히 YOY라는 게 Year over Year이라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거든요. 1년 전보다. 예, 1년 전에 비해서 2% 늘어났는데 이 분기 실적이 애플은 지난 4분기 연속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다. 그런 면에서 반가운 청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가 5% 올랐는데 매출이 2%밖에 안 늘었어. 사실상 빠진 거죠, 그러면. 예, 실질적으로는 별로 안 늘었다 하는 그런 어떤 비판도 없지 않고요. 특히 중국 매출이 무려 15% 아주 급감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이 더 잘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은 그 메타입니다. 그죠? 메타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 메타는 지금 예상치가 391억이었습니다. 매출. 그런데 번 돈이 그보다 더 많은 401억 달러였는데 그 가로 안에 있는 YOY 전년 동기 대비 25% 늘어났습니다. 아까 애플이 2% 늘어난 데 비하면 메타는 그 10배 정도 엄청나게 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시장 예상치를 초과했지만 전년 동기로 볼 때 메타의 성장률이 더 높았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실제로 들어와서 메타 SNS에 놀고 있는 사람들 이것을 이제 일간 활성 사용자 수라고 하는데요. 이 숫자가 상당수 3천만 명 정도 늘어났다. 이것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는데 일각에서는 메타가 최근에 중국 회사들이 미국의 이커머스 회사들이 장사를 하면서 메타 SNS에 엄청나게 광고를 많이 했고 그것이 매출과 순이익을 늘렸는데 이게 그 광고 이제 물량이 거의 끝나간다. 테무나 쉬인 이런 것들일까요? 그렇습니다. 예. 테무하고 쉬인이 여기에 엄청나게 돈을 내서 아마존을 잡아보겠다 해서 공격적인 SNS 마케팅을 했거든요. 그 수혜를 메타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좀 불안한 전망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메타에서는 대대적인 자사주를 사겠다. 자사주를 사면 그 주식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공급이 줄면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좀 주가 부양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지금 메타는 저커버그가 미국 의회에 가서 아주 대망신 그야말로 전 미국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거든요.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청문회에 잡혀갔어요.
뭐 잡혀갔다기보다도 불려갔는데 소환을 당했죠. 예, 여기서 심지어 공화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저커버그 너가 하는 회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아느냐. 너의 손에는 더러운 피가 묻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메타의 SNS 공간을 통해서 어린이 어떤 불법 물법 동영상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감독하지 않았다. 저커버그가 여기서 사과를 하는 사람 죽이는 메타라는 이런 얘기까지 비난을 받았거든요. 이 대목은 앞으로 메타를 둘러싸고 독과점 문제 또 도덕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가에도 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린이 성착취물이 이제 유통되는 과정에서 SNS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문제 의식인데 물론 메타뿐만 아니라 틱톡이나 스냅 같은 것들도 다 소환이 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존도 그 비교적 그 매출이 많이 늘어났는데 특히 AWS라는 대목 그죠? 저 대목이 클라우드 서비스인가요?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1등이거든요. 아마존이 1등이에요. 많은 우리 소비자들은 아직도 아마존이 유통회사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아마존의 변신은 상당히 빠르고 놀랍습니다. 원래 책 판매로 시작했다가 전체적인 유통회사로 변신했다가 지금은 클라우드 회사. 이 클라우드가 AI에 왜 뜨느냐면요. 각 회사들이 AI 실험을 하려면 클라우드에 접속해야 되고 클라우드 성능이 좋아져야 된단 말이죠. 클라우드에 내는 비용, 클라우드 비용이 아마존 웹 서비스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죠. 세계 1위의 이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인 그 혜택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마존의 일반 상업 매출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어요. 자, 지금 그래픽에 보시다시피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은 아마존이 단연 1등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등, 구글이 처져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구글 주가가 떨어지는 한 요인이다 말이죠. 그다음에 중국 알리바바, IBM, 뭐 텐센트 이런 순인데, 자 이번에 하여튼 전체 실적을 볼 때 빅테크가 전반적으로는 좋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테슬라 좀 충격이었고, 구글 좀 충격이었고, 애플도 썩 좋지 않거든요. 이 대목은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좀 그 회사의 내부 사정들을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AI 한다, M7이다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좀 위험하다를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겼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이렇게 M7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증시 전반의 상승 동력으로 보면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총평을 하시자면. 그러니까 그 현재 지금 주가와 상관관계를 본다면 주가는 지난 1년간 이 M7 종목들이 그 주가가 좀 떨어진 테슬라까지 포함하더라도 평균 60%, 70% 이상 올랐습니다. 일부 종목, 엔비디아 같은 거 2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는 높았지만은 주가 상승한 것만큼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PER, 주가 수익 비율이 올라갑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밸류에이션이 좀 불안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일각에서의 M7에 대한 과열의 공포, 또 쏠림을 우려하는 현상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IT 종목들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내재적 실질 가치보다는 미래 성장성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M7 회사들이 앞으로 AI 등을 활용한 미래의 성장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 성장성 비전을 제시하는 회사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그 업종 간의 회사 간의 차별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대목도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요. 회사별 상황. 이를테면 뭐 엔비디아 같은 거 잘 나간다고 그러지만 엔비디아의 가장 큰 변수, 가장 큰 걱정은 중국 시장입니다. 화웨이죠. 매출의 4분의 1이 중국인데 지금 중국에 수출 못하게 하고 있고 그 수출하려고 좀 저사양 제품을 만들었더만 너무 저사양해서 성능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중국에 쓰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자기 독자 개발한 또 반도체 칩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는 또 밤사이에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회사별 현안이 뭐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아이폰이 얼마나 팔리느냐, 자율차가 언제 나오느냐, 뭐 이런 또 아이폰의 혁신이 뭐냐 이런 대목을 챙겨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메타는 바로 테무와 쉬인이 광고를 언제 끝내느냐, 그 다음에 말로는 AGI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인공지능에서는 메타가 제일 늦은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빨리 과연 되느냐. 구글의 경우에는 지금 기술은 제일 많은데 인공지능 기술이 이것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비즈니스화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나의 걱정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독과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들어갔거든요. 지난번 올트만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괜히 올트만을 자기가 받아들여 주겠다 하는 바람에 각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두 회사 똑같은 회사 아니야? 독점적 합병하면서 승인받지 않은 거 아니야? 그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판정이 떨어지면 주식 다 팔아야 돼요. 그러면 또 상당히 큰 변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떤 판정이 나오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만은 회사별 현안들이 다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그 현안들은 우리 모닝벨에서 안재 앵커님이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전해주실 겁니다. 요지는요, M7이라고 묻지마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개별 기업마다 현안이 또 워낙 또 다르기 때문에 M7 한 종목으로 묶을 수는 없다. 이 부분을 주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얘기도 좀 해보죠. TSMC부터 인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이제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도 지난 분기 실적 발표를 거의 마쳤는데요.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에도 반도체라고 다 호황이었던 건 아닙니다. 희비 갈린 반도체 업계 실적 소식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박사님, 반도체 경기가 점점 풀린다 이런 분석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개별 기업들로 보면 체감이 여기도 달라요. 반도체의 봄 진짜 오고 있는 걸까요? 예, 어떤 회사는 봄의 냄새가 조금 나는데 어떤 회사는 아직도 한겨울 쌩쌩 북극 추위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도 종래처럼 반도체가 잘 되면 전체가 잘 되고 하는 이런 어떤 동종화 현상보다는 디카플링, 회사마다 각자 도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반도체 회사 중에서 지금 제일 잘 되는 회사는 단연 TSMC입니다. 대만의 TSMC요. 예, TSMC는요 4분기 실적 한번 보세요. 순이익이 플러스 13.1%, 반도체가 적자다 이랬는데 4분기에 완전히 흑자로 돌아섰고요. 연간으로 보면 연간 마이너스 17.5% 감소했는데 4분기에는 플러스가 됐다. 이 얘기는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왜 TSMC가 이렇게 잘 되느냐? AI 부분에 우리는 엔비디아를 알고 있지만 엔비디아가 설계하면 생산을 TSMC가 해요. 거기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일반용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죠. 메모리 반도체는 아직도 완전히 지금 저점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문형 최첨단의 제품, 특히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퀄컴의 AP라든지 뭐 이런 수요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것을 TSMC가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TSMC가 반도체 분야만 놓고 봤을 때 삼성과 인텔을 꺾고 확연한 지금 1등으로 올랐었고요. 지난해 매출 순위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는 매그니피센트 7에 TSMC를 넣자. 대신에 하나 빼야 된다는 제 얘기가 아니고 뉴욕 증시에 지금 하나 빼자는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애플이나 테슬라를 빼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테슬라가 지금 가장 위태위태하고 애플도 좀 흔들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지금 상황 변화가 되고 있고요. 자, 인텔의 경우에는 반도체 본고장, 이 인텔의 경우도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간신히 흑자 전환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특별히 미래가 없다. 그리고 인텔이 주력으로 하는 게 CPU 같은데 일반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는 아직도 경기 회복이 안 됐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죠. 자,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4분기에 매출이 마이너스 3.81%. 자, 이것은 삼성전자는 좀 독특한 회사입니다.
그냥 반도체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CE라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또 스마트폰 이런 걸 다 같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내역을 좀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스마트폰 이런 게 잘 나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매출이 3%밖에 안 주는 반도체는 매출이 그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업이익도요.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아직도 적자다. 반도체만 놓고 보면 상당한 적자다. 연간으로 보면요. 영업이익이 2023년에 그 전년 동기 대비 84% 마이너스,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청신호는 D램이 플러스로 돌아섰다라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오지 않겠냐. 그런데 TSMC와의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간격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는 고민이 많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빨리 흑자 전환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하이닉스죠. 바로 SK 하이닉스인데요. 하이닉스는 4분기에 벌써 흑자 전환했어요. SK 하이닉스의 가장 큰 힘은 HBM, 고대역 메모리, 특히 AI에 들어가는 건데 이 대목은 SK의 상당히 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HBM이라는 게요. 계산을 한꺼번에 많이 하는 그런 어떤 건데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를 막 쌓아두면 전기가 통해야 되는데 그 전기 통하는 기술을 TSV라고 Through Silicon Via, 그러니까 반도체 관통 전극이라고 하는데 저것을 2013년에 SK 하이닉스가 제일 먼저 개발했어요. 왜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개발했느냐? 그 당시에 이걸 좀 개발해달라는 게임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라든지 몇 개 회사들이 좀 개발해달라. 삼성전자에도 부탁하고 많이 부탁했는데 다른 회사에서는 다른 거 잘 되는데 굳이 이거 골치 아프고 할 필요 있냐 해서 거절했어요. 근데 SK 하이닉스에서는 앞장 부분에 한번 신산업에 도전해보자 하는 그런 최고 경영진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AMD하고 합작을 해서 세계 최초로 HBM 기술을 이제 개발에 성공한 거예요. 근데 초기에는 돈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AI 쪽으로 뜨면서 AI를 하려면 HBM 이 메모리 반도체를 갖다 놓는 게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뒤늦게 삼성전자나 또 미국의 회사들이 뒤늦게 지금 마이크론 같은 데 따라오고 있는 형국이죠. 뭐 그런 면에서 SK 하이닉스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총평을 해보자면 지금 SK하이닉스나 TSMC 같은 경우에는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회사고 인텔이나 삼성은 아직은 좀 겨울에 가깝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잘 요약을 해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한겨울에 바람에서는 서서히 좀 빠져나오고 있다. 빠져나오는 속도가 테마가 있고 또 미리 다 계획을 세운 회사들은 좀 빠르고 그러지 않은 회사들은 조금 더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삼성그룹의 합병 관련 1심 선고, 그러니까 주가에 영향을 미칠 또 다른 또 이슈가 하나 있잖아요. 다음 주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대목은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바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년째 이제 계속되고 있는 삼성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다음 주 재판이 또 큰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소식은 또 다음 주에 업데이트해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